스포를 포함해서 스포 없이 이 영화 리뷰를 할 수 있긴 한가? 그냥 겉핥기 식으로 개쩔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그러면 결국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리뷰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고 말해. 그러면 라이브 제목에 스포일러 리뷰 같은 것을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도 들어와가지고 왜 스포하세요? 이거는 극장에서 소리내어 울지도 않지만 다들 눈가가 촉촉한 느낌이라. 저희가 방금 이거 대본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본 쓰면서 저 또 울었어요. 지금 그 살짝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나이 먹었나봐요. 나무위키를 한번 보면서 일단 작품 소개를 좀 같이 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고, 이 사카모토 유지라는 분이 각본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보통 봐왔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작품들은 감독, 각본 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했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느낌? 그전까지는 좀 더 잔잔한, 그러니까 제가 지난 걸어도 영상 때 아만나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꽝꽝 얼은 그 1,500원짜리 팥빙수 아이스크림 아세요? 진짜 꽝꽝 얼은 거 있는데 그걸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걷다가 우유를 부어서 녹여서 먹는 맛이었어요. 그냥 돼지 같은데? 이번 작품은 아무튼 뭔가 조금 더 거칠고 다이내믹한 느낌?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읽어보면 싱글맘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의 행동에서 이상 기운을 감지한다. 용기내 찾아간 학교에서 상담을 진행한 날 이후 선생님과 학생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기 시작하고, 한편 사오리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미나토의 친구 요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이 아는 아들의 모습과 사람들이 아는 아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는데,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드러난다. 진짜 이거 잘 만든 것 같아, 이 시놉시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그냥 간단하게 감상 먼저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시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 전체에서 1장, 2장, 3장으로 나눠진다고 봤거든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라스트 듀얼. 약간 저는 구성이 약간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뭔가 그런 구성? 시점이 이동됨에 따라서 연기가 돋보였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주제. 저는 이 영화를 되게 그냥 막연하게 범죄 스릴러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소수자 다룰지 몰랐음. 어린아이를 그 대상으로 그려낼 줄은 더더욱 몰랐다. 세 번째, 작품을 보면서 이런 작품, 이런 작품, 이런 작품이 더해서 뭐 괴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연금술 실패, 비밀은 없다. 가 약간 연상이 되기도 했거든요. 어른들의 뭔가 이야기에 아이들이 휘말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이들 이야기에 어른들이 휘말려 깽판을 치는 이야기. 중반부쯤 가니까 나르덴 형제 작품이 생각났다. 이유 단순, 아이들 소외받는 입장. 이런 접근으로 봤을 때 약간 비밀은 없다와 다르덴 형제 같은 작품이라고 어디 가서 설명하면 될까? 아니, 뭔가 부족해. 이 감성이라든지 보통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그 일본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교토 사람들이 되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데 속에는 뭔가 가시가 있는 듯한 저 이 영화가 약간 그런 톤이었어요. 자,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영화는 첫 번째, 엄마 시점, 두 번째, 선생 시점, 세 번째, 아이들 시점. 이게 찐.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 소위 말해서 아까 예쁜 말 쓰라고 조언 주셨지만 동태, 눈깔 판때기에 있는 대본을 읽는 듯한, 뭐지? 이거 지금 미장센 그런 건가? 영화적인 연출? 네, 답답하고 기괴하고 이상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몬스터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민원 넣는 사오리가 몬스터임. 실제로 그런 대사가 나오죠. 교감 선생님 같은 어떤 분이 붕장어 먹이를 주다가 아유 요즘 뭐 학부모들 완전 진상이야, 막 몬스터가 따라왔어, 몬스터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관객 입장에서도 감정을 몰입할 수 있었던 사오리에게도 의구심이 들게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혼녀를 잃었다는 교장에게 가서 너네가 내 아들의 방관하는 걸 보는 내 마음이 당신의 그때 마음이랑 똑같다. 저는 이 순간 저건 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혼녀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거랑 동일시하다고 말을 할 수 있지? 비로소 그때서야 거리감을 느꼈거든요. 난 저건 아닌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 몬스터가 되는 건가? 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레타 거익 감독 레이디 버드 보면 쓸사로라니
갑자기 달리는 엄마 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씬처럼 미나토도 엄마가 했던 말에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있는 평범한 가족처럼만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타이밍 좋게 그때 딱 미나토가 문을 열고 떨어졌단 말이죠. 나중에 영화를 보면 알지만 네, 그래서 이때 엄마는 몬스터일 가능성 40%. 일본에서 실제로 괴물보모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선생님은 몬스터인가? 선생님 시점에서 그걸 펼치자마자 나왔던 게 너 인상 더러워. 내가 봤을 때 그냥 잘생겼거든? 헌칠원이 에이타 배우 잘생겼었는데 호리 선생님 뭐지? 너의 미소를 보면 꽃도 시들겠다. 거의 고든 렌지 같이 직장 내 이짐에 당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 대사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분이 하셨거든요. 이 호리 선생님에 대해서 외형, 분위기, 굉장히 험악함 이렇게 뭔가 묘사를 주입시키는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봤을 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그걸 알아. 에이타 너무 잘생겼으니까 몇 번이고 강조해가지고 이 사람 지금 험악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전제하고 가셔야 영화 중반 부분에 미나토를 쫓아가는 씬. 아이를 몰아세워서 쫓아간다. 괴물. 아이 입장에서 성인 남자가 쫓아오면은 굉장히 공포심이 들 거 아니에요. 되게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처럼 그때 화면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호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자답게 남자면 그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젠더적으로 뭔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느낌이셨는데 입을 막을 수 있는 청테이프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듣고 자랐던 말을 그대로 그냥 답습을 했을 뿐인데도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켰던 싸우고 나서도 왜 싸운 건지 둘의 사이가 어떤지 알려가지도 않고 남자답게 화해하고 그냥 그러네. 사실 톤이 나긋나긋했을 뿐이지 진짜 대충했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사람 지금 설정이 초임교사 1년차. 근데 그게 뭐 아이들이 그거까지 신경 써줘야 됩니까? 범상궂은 외형, 쫓아오는 씬, 선생님이 몬스터일 확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들이 몬스터인가? 몬스터? 싱글맘 사오리의 시점에서 해맑은 느낌이고 되게 예의 바르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기만큼 좀 침착하고 그때부터 사실 저는 얘가 조금 쎄했었거든요. 호리 선생님 거기 입장에서도 아이가 뭔가 착하고 귀여운 것 같은데 통달한 느낌? 괴롭힘을 받는다고 하는데 심지어 저 아이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 진실 아버지가 학대를 함. 너는 돼지 뇌가 들어가 있다. 아이들이 이상하게 놀림. 병에 걸린다. 외계인이다. 너네 둘이 러브냐? 이 아이를 이지면은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성지향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요리가 괴물이었던 거예요. 고레에다 감독은 진짜 아이들과의 호흡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궁금한 느낌.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 감탄했던 씬이 열차 안에서 전학 간다고 하는 요리 너무 애틋하게 미나토도 좀 아직 어린 아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 서툴잖아요. 코 맞았던 씬 아이들이 자꾸 요리를 놀리니까 그걸 말리고자 바늘 깽판치는 막 이런 감정에서 봤을 때 그 캐릭터는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고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또 이 씬에서 나오는 지점이 나 전학 가라고 말했더니 장난치듯이 너 니네 아빠한테 버림받았구나 라고 말을 한 씬이 있는데 요리는 되게 대수롭지 않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가 놀래가지고 바로 아니야 나 이거 농담해서 진짜 그런 거 아니면 진짜 취소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말한 다음에 진짜 자기를 보여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샥 끄겨안으면서 정말 너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하는 씬이 있는데 그때 연기가 너무 말도가 안 되는 어떻게 저 감정을 어떻게 연기하고 저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지 저 배우는? 이 생각. 아이들은 괴물일 확률 50%. 왜냐면 나는 절대 그들이 괴물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극중 다른 몇몇은 거의 100%였을 듯. 그래서 100 빼기 50해서 50 문과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괴물은 사실 요리네 아빠인가 봐. 1초 뒤. 그게 그래서 무슨 상관이요? 지금 누가 괴물인지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함? 왜 지금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괴물인지를 찾고 있냐? 엄마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간에 나왔던 대사 중에 뭐 인간의 마음으로 접근해라. 그게 어렵냐?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자꾸 제 머릿속에 그게 어렵냐? 에코가 울리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하는 말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뭔가 이제 3장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결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보자면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물바다가 나가지고 아이들은 그거를 평소에 자기들이 얘기하던 빅크런치가 또 다른 새로운 우주를 맞이하자라고 갔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죽은 거죠. 산사태에 휘말려서 물이 차기도 하고 해가지고 죽은 거냐고요? 저는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2장 선생님의 시점으로 아이들이 들어있던 기차 창문을 딱 열었을 때 마지막 그 어른들의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흑투성이가 돼가지고 완전 화창한 그 숲속을 막 달리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돼서 천국이라고 하나? 그렇게 말하면 조금 고루한 표현인데 아무튼 너무 현실성이 없을 만큼 아름답게 그려져서 저는 그게 아이들이 죽은 건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죽었다고 해서 저는 그게 비극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사실. 어른들의 시점에서 보면 비극이죠. 남겨진 사람들의 시점에서는 비극이지만 아이들은 행복한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저 둘이 겨우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또 어른들의 마수에서 서로 고통받을까 그게 오히려 더 조마조마했는데 둘이 이제 영원히 같이 있게 돼서 그게 오히려 좋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집단 지성의 순간. 물이 화재가 난 건물에 불을 끄기도 하지 이중성을 통해 오 이거 좋은데? 잠깐만. 오. 역시 집단 지성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주접떨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브라스를 부는 그 사운드 그 불쾌한 골짜기처럼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고함을 지르는 수단으로 브라스를 쓰는 것처럼 교장 선생님이 마트에서 뛰는 아이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장면도 나는 지금 손녀가 죽었고 내가 죽였어 눈인사로 그냥 어쩌라고 어쩔 TV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영화는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뭐 몇몇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건 행복 아님. 몇몇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닌 것처럼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괴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오리도 전반적으로 되게 나이스한 사람처럼 나오는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몬스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호리 선생도 그렇게 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아이들을 위하고 있지만 흠상궂은 외형 분위기나 소문에 의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지 내를 이식한 인간 취급까지 받는 요리라든지 그리고 그런 요리를 위해서 기꺼이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미나토 모두 괴물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시점으로 보면 와, 전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괴물이 누구나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괴물이 아닌 거다. 괴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칭하는 게 이제 조금은 오늘 같이 괴물에 대해서 주적 같이 떨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근데 저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최초 술 안 마시고 오열 방송.